안녕하세요. 책 한 권의 여유 쉼하다입니다. 셜록 홈즈의 스릴 넘친 추리. 어느 늦은 저녁 때 왓슨의 현관에 이웃한 히트니스 씨의 부인이 찾아옵니다. 남편이 아편 중독으로 아편 소굴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긴 무섭다면서 찾아와 주실 수 있느냐고요. 알다시피 왓슨은 의사잖아요. 한때 홈즈의 하숙집에 있을 때 홈즈가 사건을 의뢰받고 군침을 삼킨 것처럼 의사 생활에 지루했던 왓슨은 쏜살같이 아편 소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틀거리는 히트니스 씨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의 소나기에 발목이 잡히고 맙니다. 아까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부터 눈빛이 수상쩍던 안진뱅이 거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홈즈가 변장을 하고 잠복 중이었지 뭐예요. 두 사람은 서로 깜짝 놀라며 황급하게 히트니스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냅니다. 아편 소굴에서 홈즈가 변장과 잠복까지 한 사건이라면 이거 대단한데요. 글쎄 클레어 부인이 아편 소굴이라는 곳을 지나가다 창문에 내다비친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쏜살같이 빌딩 안으로 올라갔지만 이미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뒤쫓아간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는 침대 밑에 핏자국이 떨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단순 실종이라고 보기 어렵게 된 사건이지요. 거지 분장과 잠복까지 하며 밝혀낼 홈즈의 칼날같이 예리한 추리가 기대되시죠? 왓슨은 또 얼마나 신이 나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할까요? 책 한 권의 여유 쉼하다. 이튿날 왓슨은 홈즈를 따라 세인트 클레어 씨의 실종과 살해 혐의로 유력한 용의자인 거지 휴가 있는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유치장은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벽은 새하얗게 칠해져 있고 등불이 환히 켜져 있었습니다. 홈즈와 왓슨은 경감의 안내로 유치장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유치장은 깨끗하고 시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왓슨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교도소와는 다르지요. 용의자들이 날마다 목욕도 할 수 있어서 호텔이나 다름없지요. 범인이라고 밝혀질 때까지는 함부로 다룰 수 없지 않습니까? 수상하다 해서 곧 범인은 아니니까요. 홈즈와 왓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는 아직 자고 있을 겁니다. 휴는 말썽을 부리지 않습니까? 홈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주 얌전합니다. 하지만 너무 지저분한 친구지요. 지저분하다고요? 세상에 그렇게 더러운 사내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목욕은커녕 세수도 하지 않습니다. 사정사정해서 손을 씻기는 했지만 얼굴에 떼국이 줄줄 흐릅니다. 홈즈 씨 이방입니다. 홈즈와 왓슨은 경감이 가리키는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휴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을 문 쪽으로 향한 채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경감의 말대로 휴는 더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흙과 먼지투성이이고 붉은 머리카락은 마구 헝클어져 이마와 눈을 내리덮고 얼굴은 떼국으로 더욱 흉측스럽게 보였습니다. 또 눈에서부터 턱까지 찢어진 상처는 허옇게 부풀어 있었으며 윗입술이 삐뚤음하게 말려 올라가 이 세계는 금방이라도 상대방을 물어 뜯으려는 듯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말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거지로군. 내 이럴 줄 알고 세수를 시켜주려고 소를 가지고 왔지요.
홈즈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세수를 시켜준다고요? 예, 이걸로 박박 문질러서 저 거지를 아주 멋쟁이로 만들어 놓을 작정이요. 홈즈는 주머니에서 소를 꺼냈습니다. 허허, 이거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군. 경감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도 호기심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감은 조심스럽게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홈즈는 숨을 죽이고 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휴에게 바짝 다가가 얼굴을 꽉 잡았습니다. 이 거지 양반 세수 좀 해야겠군. 홈즈는 솔로 휴의 얼굴을 문질러댔습니다. 아! 휴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도대체 무슨 짓이야? 휴는 무척이나 아팠던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인트 클레어 씨, 이제 연극은 집어치우시오. 더 이상 계속하면 재미없소. 홈즈가 이협하듯 말했습니다. 왓슨과 경감은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인트 클레어? 휴의 더럽고 흉측했던 얼굴이 껍질이라도 벗은 것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커먼 떼국도 무서운 흉터도 없어졌습니다. 홈즈가 다시 한번 다가가 머리와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빨간 머리카락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입술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거지는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곧 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침대에 앉아있는 사람은 안진뱅이 거지가 아니라 창백하고 슬픈 얼굴을 한 사내, 곧 성실하고 착한 아버지이자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내는 눈을 비비며 두리번거리다가 신음소리를 내며 얼굴을 베개에 파묻었습니다. 경감님 소개하지요. 이분이 바로 수수께끼처럼 행방불명이 되었던 세인트 클레어 씨입니다. 도대체 이게... 경감은 도깨비에 홀린 듯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왓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세한 것은 이제부터 세인트 클레어 씨 스스로가 이야기해 줄 걸세. 세인트 클레어 씨, 이제 연극이 끝났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지 않겠소? 잠시 후 세인트 클레어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서. 사내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당신 변장술은 나보다도 뛰어나는군요. 옛날에 배우였나요? 아니요, 신문기자였습니다. 신문기자요? 그런 분이 어째서 거지 흉내를 냈습니까? 하마터면 당신은 당신을 살해한 채로 무기징역을 살 뻔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미안합니다. 거지 휴와 세인트 클레어가 같은 인물이라는 게 밝혀졌으므로 범죄 사건으로 취급되진 않겠지만, 이때 경감이 나섰습니다. 홈즈 씨, 이건 범죄는 되지 않지만 그 이상으로 나쁜 죄입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가족을 걱정시켰으며 런던 경찰을 희롱했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경감은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감님, 저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지 노릇을 했다는 점은 비밀로 해주십시오. 저는 교도소도 좋고 그보다 더한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제발 이 수치스러운 비밀만은 제 가족에게 감추어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세인트 클레어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거지 양반, 걱정 마시오. 경감님이 화가 나 있지만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거지 노릇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말해보시죠.
세인트 클레어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두들 그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느 일간 신문의 기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편집국장의 명령으로 거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아, 알았어. 그래서 당신은 거지 생활을 실제로 하면서 경험담을 썼군요. 그렇습니다. 전 거지들 속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배우에게서 변장수를 배웠지요. 살색 반창고로 입술을 말아 올려 비뚤어지게 하고 물감을 얼굴에 발라 징그러운 흉터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붉은 가발을 쓰고 누더기를 걸치니 영락없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허허, 직업정신이 투철하시군. 경감이 감탄하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거지같이 지내면서 아주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신문에 연재했습니다. 그 기사는 독자들의 인기를 끌었고 편집국장도 대단히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몇 년 전에 당신이 쓴 거지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왓슨이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지 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세 사람의 눈과 귀가 더 크게 열렸습니다. 그것은 거지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을 벌다니? 첫날부터 제 모자 속으로 불과 대여섯 시간 만에 26셀링 4펜스나 되는 돈이 모였습니다. 어떤 노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땅바닥에 앉아서 굽실거리고 있기만 하면 공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허허, 거지가 그렇게 벌이가 좋은 줄은 미처 몰랐네. 내 월급쯤은 열흘이면 벌 수 있겠군 그래. 경감이 흥미롭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무렵 저는 일주일에 2파운드의 급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지 노릇에서 버는 것과 비교해 보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든 일을 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누워서 떡 먹기 같은 일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거지로 나설 생각을 했군. 경감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착실히 일해서 번 돈과 빈둥거리며 번 돈은 값어치가 달라요. 홈즈도 못마땅한 듯 말했습니다. 그걸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러기에 저도 성실하게 살았죠. 그 무렵 저는 친구의 빚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어 25파운드의 빚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제 급료로는 도저히 25파운드의 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곰곰이 생각하다가 거지 노릇을 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빚을 갚았소? 경감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요. 열흘 만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때부터 재미를 붙였군요. 홈즈가 말했습니다. 예, 정말 쉽고 재미있게 돈을 버는 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지금 정말 우스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거지 노릇을 하는 동안 정신까지 거지가 되어버린 건가요? 홈즈의 말에 세인트 클레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조사할 게 있어. 아편 소굴과 당신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오. 홈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 아편 소굴의 3층 방은 제가 거지로 변장해서 살고 있던 곳입니다. 집에서 출근할 때는 멋진 양복을 입고 나와서 그곳에서 흉측한 거지로 변장했습니다. 제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편 소굴의 주인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방값을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비밀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굴에 있는 녀석들은 돈을 주면 무슨 일이든 하지. 어서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십시오. 세인트 클레어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거지 벌이가 좋아지자 저는 신문사를 그만두고 완전히 거지가 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쌍한 거지에게 잔돈을 주었지만 그걸 모으면 큰 돈이 되었습니다. 재수가 없는 날에도 하루에 2파운드는 벌 수 있었습니다. 신문기자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는 급료를 거지는 편안히 앉아서 하루에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장술만 빼고는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직업이군. 홈즈가 말했습니다. 저는 분장술도 뛰어나고 말재주도 있어서 어느새 런던의 명물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벌이는 더욱 좋아졌고 모은 돈으로 리 씨의 저택을 사고 결혼까지 했지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세 사람은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은 당신이 거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홈즈가 물었습니다. 예, 아내도 아이들도 제가 런던의 유명 회사를 상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저택에서 부유하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설마 제가 거지 노릇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연히 부인에게 들키고 말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보다 특별히 돈벌이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편 속을 3층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아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서 있질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저는 너무 놀라서 앗 하고 외치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아내는 이미 저를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불량배에게 돈을 주고 어떤 여자가 3층으로 올라오면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불량배가 부인을 내몰았군요. 아내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거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내가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자살해버릴지도 모르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또 아이들은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평생 동안 손가락질을 받는 상처를 입을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했소? 홈즈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불량배가 아내를 쫓아내고 있는 동안 재빨리 양복을 벗어던지고 다시 거지로 변장했습니다. 그 집은 몸을 숨길 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형사들을 데리고 갔을 때는 당신은 안전뱅이 거지로 변장을 한 뒤군요. 예,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거지가 된 거죠. 그런데 벗어놓은 옷가지들 때문에 탈로 날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고리를 창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저고리 주머니에 동전이 가득 들어있었군요. 예, 그날 번 돈이었습니다. 창틀의 핏자국은 무엇이죠? 그때 너무 당황하여 서두르다가 창틀에 손을 다쳐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핏자국을 보고 형사들은 살인사건이라고 단정을 지었군. 그런데 구두와 셔츠 따위를 미처 버릴 겨를도 없이 형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할 집사키 장난감도 그대로 둔 게 큰 실수였고요. 그래서 틀림없이 정체가 탄로 날 것이라고 체념했죠. 그런데 정체가 탄로 나는 대신 세인트 클레어를 살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군. 그렇습니다. 결국 당신은 죄를 짓지도 않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때 모든 걸 털어놓았더라면 이런 소동이 없었을 거 아니오. 용기가 없었습니다. 가짜 거지 노릇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아내와 아이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두려웠습니다. 이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면 전 끝장입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질 때까지 숨어 있기로 생각했습니다. 편지는 왜 썼소? 홈즈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편지에 반지를 넣어 경비원에게 붙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편지는 어제서야 부인에게 배달되었습니다. 어제라고요? 편지를 부탁받은 경비원이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으니까 좀처럼 편지를 붙일 틈이 없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 편지 덕분에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죠.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세인트 클레어 씨, 이 사건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요. 경감이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감님 정말 죄송합니다. 홈즈 씨의 특별한 부탁으로 이번만은 너그럽게 봐주겠소. 홈즈 선생, 경감님 고맙습니다. 세인트 클레어는 처음으로 얼굴을 똑바로 들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오. 무슨 약속을? 당장 거지 노릇을 집어치우지 않으면 이 일을 세상에 폭로하겠소. 경감님, 홈즈씨, 이 자리에서 맹세하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존경받는 인간이 되겠습니다. 세인트 클레어는 애원하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좋아요. 가족들한테도 이번 일은 비밀로 해주겠소. 경감은 홈즈를 보고 한쪽 눈을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홈즈 씨, 세인트 클레어 실종 사건은 이걸로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홈즈가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홈즈 씨의 추리 솜씨는 소문대로 놀랍군요. 저에게도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경감의 말에 왓슨이 이 말을 받았습니다. 경감님, 그 비결은 정말 간단합니다. 밤새도록 뜬 눈으로 앉아서 천장을 잔뜩 노려보고 잘 안 풀리면 담배를 뻑뻑 피워대면 됩니다. 예, 뭐라고요? 하하하. 경감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따라 홈즈와 왓슨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온 세인트 클레어도 따라 웃었습니다.